네, 여의도를 발로 뛰어다니는 두 기자와 정치권의 뒷이야기를 나눕니다. 여의도 여성시대. 오늘도 바쁘게 국회에서 일을 하시다가 오신 분들이죠. 서울신문 김진아 기자, 한겨레 신문의 정유경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유튜브로 방송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 모습 보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에 지금 들어가셔서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검색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 설 연휴니까 네. 또 뭐 정치권 늘 바쁘지만 연휴 시작 전에 좀 바쁘잖아요. 귀성객들도 그렇죠. 네. 인사를 좀 해야 되고 설민십 잡기 위해서 이제 동서분주하는 그런 모습인데 기본적으로 여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먼저 문재인 대통령하고 오늘 김정숙 여사가 네. 좀 화제였는데요. 네네. 그 양재동 농협 농수산물 유통센터에서 두 분이 다정하게 네. 장을 보는 모습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네네네. 당신이 좋아하는 어리굴젓을 샀다. 더덕도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런 또 장면이 있었습니까? 네. 네. 더불어민주당에서는요. 오늘 용산역을 좀 찾았는데요. 용산역이 호남행 열차가 가는 곳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런 행사가 있을 때 가장 먼저 가는 곳이고요. 서울역이 아니라 용산역. 용산역. 네, 용산역을 항상 찾고요.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대한신당 이렇게도 다. 용산역을 그렇군요. 하고요. 그 설날 밥상머리 민심 그러니까 뭐 주제를 뭘로 선점하느냐 이걸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자유한국당 심판론이 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인영 원내대표도요 당 회의 공식 발언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여전히 또 맹비난을 했고요. 네. 그러니까 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황 대표 발언은 태극기 부대 날선 정서와 구분하기 어려운 판박이 같았다 네네. 하면서 비판을 오늘 하고 공개 발언으로. 예, 네. 비판을 하고 용산역 규정 인사를 하고 갔습니다. 이 밥상머리 주제라는 게 좀 옛날 얘기 같기도 한데 여전히 또 그래도 먹히는 여전히, 부분이 있어서 중요하죠.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심재철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도 서울역에 왔습니까? 네, 오늘 한국당과 세보수당은 네. 귀성 인사를 서울역에서 했습니다. 음. 부산행 KTX 플랫폼에서 인사를 했습니다. 이게 각각 영남권과 호남권 이렇게 다릅니다. 그렇군요. 갈리는데 네. 그래서 장소가 같다 보니까 네. 황교안 대표랑 유승민 의원이 조우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시간이 조금 틀려가지고 못 만났어요. 네. 유승민 의원 오늘 정론관에서 기자들 만나서 보수통합 어떻게 돼가고 있냐 물어보니까 서울역에서 못 만났습니다 이러고 되게 부드럽게 그냥 대답을 넘기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일부러 서로 시간 피해서 간 거 아닐까요? 좀 약간 그런 의심이 들죠 아무래도. 미리 사전에 정보를 공유하거든요. 네, 네. 한국당이 원하는 설 밥상머리 주제는 아무래도 야당에 좀 좋은 소식이 되기를 바랬겠죠. 가장 네. 무서워했던 거는 역시 야당 심판론이 될까봐 네. 밥상머리 주제가 야당 심판론이 올라갈 거 가장 걱정을 했고 음. 다른 주제를 그러니까 던져줘야 되는데 그게 사실 보수 통합이 되길 바랬습니다. 네. 근데 그 설 전에 황교안 유승민 의원 이렇게 좀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그게 지금 약간 무산되면서 약간 지지부진한 상황이죠. 네. 그런데 지금 공관위원 임명을 김용호 공천관리위원장이 전격 발표를 하면서 그게 이번 설의 주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다음에 언론 보도를 상당히 비판을 하면서 네. 이게 무슨 야당 심판론이냐 정권을 심판해야지 그 꺼진 불도 다시 보자 해서 조국 얘기도 다시 새삼 꺼내고 키워드를 고르자면 검찰 인사 비판 그리고 경제 실정 비판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젠다를 어느 식으로 끌고 가느냐, 뭐 선점하느냐, 이런 게 사실은 굉장히 좀 경쟁적이죠, 여야가. 이 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공간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기 시작했는데 내부 인사보다 외부 인사가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출범식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어제 오후에 전격적으로 공관위원을 발표를 했죠. 오후 네네. 5시쯤 그 정도 했는데 보통 뭐 이러면 하루 미뤄도 되는 상황인데 네. 굉장히 서둘러서 지금 했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바로 임명장 수여식까지 했습니다. 네네. 속도전을 벌이고 있는 건데 보수통합 작업과는 별도로 총선 공천 작업에 속도를 내면서 좀 그 당의 분위기를 바꿔보려는 그런 시도로 보입니다. 특히 그 김형호 위원장 외에도 네. 8명까지 총 9명인데 네. 원내 인사가 김세연 의원하고 박안수 사무총장 네.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사무총장 이렇게 2명만 있고 나머지가 다 외부 인사예요. 그래서 엄청 큰 폭의 물갈이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쇄신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그래서 잘하면 인적 쇄신을 제대로 해서 오히려 보수 통합을 촉발시키지 않겠느냐 이런 장밋빛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원내 인사를 한 절반 정도로 해서 했었었나요? 이번에는 3분의 1, 3분의 1 정도. 3명 정도는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네. 2명이면 준 거죠 오히려. 그렇군요. 거기다가 네. 이번에 또 지역으로 치면 TK가 없고 또 아. 그중 절반이 또 여성입니다. 4명, 8명 중 4명이 여성이에요. 네네. 의원 중에. 그래서 굉장히 좀 큰 폭의 물갈이가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나오고 있고 또 태도도 단호합니다. 오늘 임명장 수여식에서 좀 재밌었던 게 네.
그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공관위원 중 한 사람인데 부위원장을 맡기도 했죠. 네네. 후발 제인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 후발자인. 국민 감동 공천을 해볼 테니까 황 대표를 비롯해서 당에서는 손을 떼주시라 이렇게 딱 선언을 했어요. 네. 게다가 공관위원회 김세연 의원이 들어간 점도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네네. 제일 화제가 됐던 게. 그렇죠. 네, 그렇죠. 뭐 한국당 해체해야 된다 이렇게 강경한 주장을 냈던 분이 오늘 네. 황교안 대표와 같이 사이좋게 이렇게 임명장 수여식 사진도 찍으면서 좀 쇄신에 대한 기대감을 좀 불러일으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당내에서는 이제 김세연 의원이 불출마 선언하면서 당에 대한 비판을 굉장히 세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당내에서는 반대가 좀 있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거 돌파하는 모습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김세연 의원 같은 사람이 공관위원으로 딱 들어가서 분위기를 전환해 준다면 사람들에게 굉장히 신선한 충격 요법이 되지 않겠느냐. 한국당이 변화할 거라는 그런 기대를 주지 그럴 수 않겠느냐라고 있죠. 예, 네네. 전략을 읽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사실 했었어요. 네네. 했는데 좀 변수가 한국당 내부의 반대를 넘는 게 오히려 변수가 될 거다 그랬는데 네. 실제로 최고위에서 김세연 의원을 포함한 공관위원 명단이 올라갔을 때 좀 놀라는 반응이 많았다고 해요. 그런데 이미 김용호 공관위원장에게 정권을 주겠다는 말도 했고 네. 황교안 대표가 강하게 이렇게 설득을 하면서 공식적으로는 뭐 반대 없이 이렇게 통과가 되는 그런 모양새를 치르고 있습니다만은 그렇지만 이렇게 만약에 이게 TK 물갈이론까지 이어진다면 네. 당내 상당한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TK계 의원들의 반발이 조만간 생겨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어찌됐든 황교안 대표가 50% 물갈이 얘기했고 2040 세대 30% 공천하겠다 이랬으니까 좀 아주 내부 사람들이 보기에는 거칠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같기도 하고요. 네. 김진아 기자, 네. 민주당도 이제 좀 바빠지는 것 같아요. 공천관리위원들 선임이 다 됐습니까? 선임은 더 빨리 됐었고요. 네네. 이미 활동을 시작했고 네. 한국당보다 좀 인원이 많은데요. 18명. 18명이요? 18명 정도 되고요. 네. 외부 인원이 조금 더 많습니다. 10명 정도가 더 많고요. 윤호중 네. 사무총장도 있고 신재명 명필름 대표, 아. 프로 바둑기사 이다혜 씨 뭐 이렇게 다 있고요. 네네네. 이미 활동을 시작했는데 본격적인 거는 설 연휴 끝나면 좀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28일에 원혜영 공관위원장이 하위 20% 현역 의원들에 대해서 개별 통보 전화를 돌릴 거기 때문에 전화기 꺼놓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 이제 전쟁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표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김 기자가 할 얘기가 없었는데 이제 할 얘기가 이제 많아질 것 시작됐습니다. 같아요. 네, 그래서 기대해 며칠 전부터 봅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고 지금 한국당과 새보수당은 어찌됐든 급하잖아요. 겉으로는 아닌 척해도 굉장히 급한데 보수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분 싸움이란 얘기가 참 많은데요. 그렇죠.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절박성이나 등등 가능성. 뭐 당장 지역구가 걸린 의원들은 굉장히 절박한 편인데 네네. 어쨌든 이제 공관위원까지 꾸려졌으니까 슬슬 준비에 과열 양상이 곧 펼쳐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특히 이 공관위 활동은 보수 통합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면 지금 한국당 쪽 사람들과 또 새보수당 쪽 의원들의 지역구가 겹치는 뭐 현역이든 당협위원장이든 네네. 겹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어느 쪽에 힘이 실리느냐에 따라서 공관위원이 패양적이어서 그렇다 뭐 이런 불만이 사실 터져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네. 지금 서초 앞에도 이해운 의원하고 전옥현 전 국정원 1차장이죠. 이렇게 네네네. 경쟁자라고 할 수 있고 뭐 분당도 상당히 많이 경쟁자들이 겹쳐요. 그래서 통합에 맞춰서 좀 공관위원을 골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더 이상은 기다릴 수 없다. 이게 지금 공관위원장의 입장이었던 걸로 보이고요. 새보수당 쪽에서 그러면 약간 불만이 생기지 않겠느냐. 네. 우리의 지분이 반영될 것이냐라는 네. 불만이 있지 않겠느냐 했는데 일단은 새보수당 쪽에서는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없다. 우리 당이 아직 아니고 다른 당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의견을 표명하기도 좀 힘들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네. 어쨌든 대외적으로는 김용호 공관위원장에 대한 평가는 좋은 편입니다. 그렇군요. 네. 보수 개혁에 좀 부담을 줄 뿐 아니라고 본다 이런 입장이고 공관위원장을 뭐 교체하자든지 이런 얘기가 나중에 통합 이후에 나오는 그런 사태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자신의 공천이 걱정된 일부에서 네네. 뭐 공동 공관위원장이라도 뭐 세워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좀 불안하신 분들이. 네, 네네. 김용호가 받아들일지 좀 의문이 되고요. 또 이번에 공관위원회 김세연 의원이 들어간 네네. 것도 뭐 사전 얘기는 없었다고 하지만 어느 정도는 새보수당 쪽을 배려한 조치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황교안 대표 비서실장이 석 달 만에 교체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너무 자주 바뀌는 거 아니냐. 어쩌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지금 아직
사표를 수리한 건 아닌 걸로 어제까지는 그래요? 김명현 비서실장인데 네. 이번에 그 조계종에 말린 육포가 배송되는 사고가 네. 있었잖아요. 그 책임을 지고 사표를 냈는데 어제까지는 수리가 되지 않았었어요. 오늘 또 서울역에 같이 수행을 하고 나타났기 때문에 아직 수리는 안 네, 됐군요. 아직 수리는 안 된 걸로 아는데 네. 만약에 이번에 바뀌면 정말 석 달에 한 번꼴로 바뀌는 셈이 되거든요. 지금 이현승 의원이랑 김도읍 의원, 그다음에 지금 김명현 의원 순인데 네, 무슨 일이 있었죠? 그 전 분들이 교체될 때는? 이게 특별한 이유보다는 네. 인적 쇄신 차원에서 일제히 교체되면서 비서실장이 바뀌는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인적 쇄신 카드를 너무 자주 쓰는 거죠. 네. 위기에 몰릴 때마다 인적 쇄신이다 이러면서 손발을 자르는 형국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당의 장악력이 낮은 대표다 보니까 네. 위기나 파국이 터질 때마다 이런 식으로밖에 돌파를 할 수 없는 게 아니냐. 네. 게다가 총선을 앞두면 의원들이 사실 당직을 기피합니다. 그렇죠. 일을 안 맡고 네. 싶어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더 사람 찾기가 어렵습니다. 네. 예를 들어 이현승 비서실장이 물러나게 됐을 때 주변 의원들이 뭐라고 이러냐면 이제 지역구 갈 수 있게 됐다. 이게 다 배려다 이랬거든요. 나름대로 해방이 된 겁니까? 네, 그분들 입장에서는. 모르겠어요. 후임자를 찾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네. 지금 뭐 황교안 대표에게 지금 뭐 비서실장이 3개월 만에 이런 이유든 저런 이유든 어찌됐든 교체가 되는 분위기고 또 쓴소리를 하는 분이 나타났어요. 김무성 의원. 종로에 이낙연 전 총리가 출마한다니까 겁나서 아무도 나간 사람이 없다. 사실상 황 대표를 겨냥한 얘기다라는 얘기가 있고 또 임명진 목사도 얼마 전에 이제 그 점심을 황교안 하기로 대표가 했죠. 점심을 같이 했는데 네. 그 면전에서 굉장히 세게 발언하셨다. 어떤 내용입니까? 근데 김무성 의원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 세미나에서 네. 청년 김영삼 연구회 세미나에서 강연자로 나서서 지는 한이 있어도 덤벼야 국가 지도자가 된다. 네. 뭐 이낙연 총리가 출마한다니까 겁나서 아무도 나가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사실상 뭐 황교안 대표를 노린 거죠. 황교안 대표가 종로 출마 얘기에 대한 확답을 지금 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네네. 그리고 임명진 목사 같은 경우에는 22일 점심에 네. 그 당의 전 비대위원장 등 원로들을 여의도에서 만났습니다. 네. 김병준 위원장 등등 해서 같이 네, 만났죠. 황우여 네. 등등 해서 근데 네. 사실 뭐 작심하고 쓴소리 하라고 만들어준 자리죠. 쓴소리를 듣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만든 자리죠. 네. 여기서 갈릴리 교회 원로 목사이기도 한 임명진 전 비대위원장이 정광훈 목사를 중심으로 목소리가 큰데 기독교의 전부는 아니다. 다른 쪽도 만나라. 폭넓게 만나라. 불교나 다른 종교 만나봤냐 이렇게 좀 야단을 쳤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뭐 보수통합 놓고는 워낙 원로들 말도 서로 다르기 때문에 네. 황 대표가 어떤 식으로 이 조언을 소화할지는 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알겠습니다. 네,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여의도 여성시대 한겨레 정유경 기자 그리고 서울신문 김진아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진아 기자 차례입니다. 이낙연 전 총리 드디어 결국은 뭐 어떤 네. 부사를 쓰던 종로에 출마하겠다고 네. 발표를 했습니다. 어때요? 당내 분위기는 아주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분위기입니까? 정말 전폭적으로 하는 것 같고요. 네. 그동안 이제 온갖 소문과 추측과 전망이 난무했던 이낙연 총리의 행보가 네. 결정이 됐는데 그 전 총리가 종로만 나가는 건 아니고요. 네. 이해찬 대표와 투톱으로 네. 상임 선대위원장까지 맡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네. 지역구 출마를 하던 그 선대위원장을 하던 둘 중에 하나만 해도 하나만 할 줄 굉장히 알았거든요. 힘든데 네. 둘 다 하시게 됐어요? 둘 다 하게 됐고 또 이해찬 대표가 최근 라디오 인터뷰에 나와서 그 상임 선대위원장을 맡아서 전국을 돌아다닐 거다. 그렇게 유세를 돕게 될 거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종로에만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종로가 만만치 않은 곳인데 예. 종로 그 지역구는 자신 있다라는 뜻인가요? 저는 좀 약간 시장 선점에 나선 게 아닌가라는 시장 선점이 예, 어떤 그런 뜻이죠? 생각이 들었고요. 설 연휴도 앞두고 있고 네. 또 김용호 체제가 왔기 때문에 민주당도 이제 여유만 부릴 수는 없어서 그렇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먼저 지르고 네. 그다음부터 이제 선거를 본격적으로 준비하는데 이제 종로는 이낙연 전 총리의 것이다라는 느낌으로 좀 한 것 같고요. 네. 또 이해찬 대표 스타일상 그냥 하진 않고요. 네. 많이 알아봤을 겁니다. 여론조사도 돌려보고 다른 사람도 배치해보고 의견도 들어보고 했을 때 이낙연 총리만한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네. 또 종로를 약간 설렁한다고 하더라도 네. 전국을 돌아다닌다고 하더라도 이길 수 있다. 대선 주자급이니까 충분히 문제 없다라는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저는 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네. 그 사례를 보고 좀 슬픈 주의해서 얘기가 있죠.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약간의 높아심. 아, 예, 그렇습니까? 여당 기자로서의 다른 높아심이 지역 있습니다. 후원 유세를 다니다가 예, 운이 자신감을 떨어졌죠. 보였다가 네. 큰일 난 적 있었죠. 방심하면 안 된다. 방심하면 안 된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역시 여당 들으실지 기자다운.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종로 하면은
항상 따라 나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황교안 대표는 나오신다는 걸까? 아니, 낯선데가 궁금합니다. 민주당으로서는. 세트로 벌써 항상 15번은 대답한 것 같다고 이명환 대표가 네. 대답을 안 해주시니까요. 근데 그래도 끝까지 물어봐야죠. 네,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오늘 아예 이낙연 총리가 도전장까지 던져버렸죠. 전 총리가. 네. 사실 이낙연 전 총리 출마가 확정될 때까지 좀 더 기다린 것도 있지 않을까 저의 개인적 생각인데요. 사실 이대로가 되면 일단 황 대표 같은 경우는 가장 도움이 되는 희생을 하겠다. 네. 이렇게 좀 애매하게 피해가고 있는데 이대로라면 종로 지금 피할 수가 없습니다. 피하는 순간 상당히 좀 비겁해지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그렇죠. 오늘 종로로 김무성 의원도 얘기한 것처럼 그렇죠. 그런 기자들이 맥락에서. 기대하는 빅매치가 좀 그 강제 있어야죠. 빅매치가 되는 네, 거예요. 강제 빅매치를 좀 원하고 있긴 하거든요. 강제 소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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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바에는 그냥 본인이 먼저 종로를 선언하는 게 낫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약간 밀린 좀 느낌이 실기한 있습니다. 느낌이 있으니까. 네, 실기한 근데- 느낌 약간 주변에서도 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대표가 워낙 신중하게 의사 결정을 하는 스타일이고 또 민주당이 어떤 카드를 낼지 먼저 보고 결정하자 이런 스타일이다 보니까 쉽게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사실 다른 가능성도 아직 열려 있어요. 다른 가능성이요? 비례대표 얘기도 지금 슬슬 나오고 있고요. 아, 근데 이건 네네. 뭐 통합신당이라든지 위성정당이 어떻게 될지에 따라 변수가 또 되고요. 그다음에 최악의 경우에는 보수통합이 좀 부진할 경우에는 다 내려놓겠다는 식으로 해서 아예 불출마를 선언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뭐 네. 이런 얘기도 당 일각에서 나오고 있고요. 네네. 근데 문제는 만약에 그럼 황교안 대표가 종로를 안 나간다 그러면 종로에 누굴 내보낼지 그것도 사람이 또 이것도 고민거리겠죠. 굉장히 문제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미 이낙연 전 총리라는 거물이 종로를 차지했는데 거기에 매치 상대로 나가게 되면 그분은 이제 대선 주자급 거물이 되는 거예요. 네네. 지금 김병준 전 위원장 얘기도 나오던데 좀 그 어떤 사람들이 얘기가 또 나오고 있나요? 뭐 김병준 전 종로에? 위원장이 종로에 쭉 살았다고 하니까 네. 아무래도 좀 유력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 뭐 확정된 건 없고요. 그다음에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도 만약에 이제 한국당과의 합당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경우에는 뭐 종로를 충분히 책임질 수 있는 건물이 아니냐. 근데 이번에는 그런데 대구를 벗어나서 과연 황교안 대표가 그거를 그렇지, 용납해 그렇지. 줄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예, 되면 이제 같은 만약에 경쟁자를 너무 예. 웃기지 저는 않습니까? 좀 이상한 것 유승민 같습니다. 의원 같은 예. 경우에는 저도 아무런 손해가 없어요. 오히려 좀 배신자 이미지도 좀 이렇게 가라앉히면서 이렇게 좀 잘 싸웠다 이런 느낌으로 할 수가 있는데 또 이낙연 전 만약에 총리를 이기게 상대할 되면 수 있었다라는 느낌도 있고요. 근데 예. 이기게 되면 이제 좀 황교안 대표의 입지가 흔들릴 수도 있고 뭐 유승민 의원이 뭘 했다 이런 말은 전혀 없고 이제 네네. 여러 가지 설들 중에 하나라는 건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만 전제로 한다면 내가 나가는 것도 좀 불안하지만 유승민이 나오는 것도 싫어. 약간 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뭐 내가 그렇게 가질 말을 수 하진 없으면 않았지만 부숴버리겠어. 그렇게 되지 약간 그런 않겠느냐 느낌. 하고 정치부 기자들이 네. 생각을 네. 하고 있는 건데 어차피 네. 이 종로 정말 이게 뜨거운 감자 뜨거운 같은 감자가 겁니다. 되고 네. 있네요. 네. 그리고 종로를 잠깐 생각을 하셨던 이분 임종석 네. 전 실장 또 올 것이었습니다. 다시 소환되고 네. 있어요. 설마 그렇습니다. 출마 선언을 불출마를 번복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정말 표면적인 이유는요. 네. 그 정강정책 연설주가 한반도 평화였는데 이를 누구보다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임종석 전 실장이었다. 그리고 임종석 전 실장도 불출마를 내가 선언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도움이 안 되는 건 안 하겠다고 한 적은 없었다. 뭐 당내 활동을 하면서도 네. 불출마할 수는 있으니까요.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네네. 서로가 맞았다는 건데 아. 또 저희가 그렇게 믿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다양한 루트로 알아본 결과 네. 다 세밀한 계산이 있었던 것 같고요. 이해찬 대표가 그렇게 말했죠. 내가 그분을 모시려고 한다. 이 말이 곧 전략공천을 하고 싶다라는 거고요.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광진을 그러니까 추미애 법무부 네. 장관의 지역구가 좀 마땅한 상대가 지금 없거든요. 또 여기서 나오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 그렇죠. 광진을 예. 열심히 활동하고 있죠. 상대가 좀 필요한데 누굴 세워놔도 지금 좀 약하다라는 느낌이 있어서 임종석 네. 전 실장을 소환하지 않겠냐 그런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긴 한데요. 또 진짜 나오겠냐라고 알아보니 굉장히 좀 불쾌하는 느낌도 있고요. 불쾌하는 그런 느낌이. 불쾌한다기보다는 명분과 명예가 네. 걸린다는 거죠. 명분이 좀 떨어지긴 떨어지죠. 하죠. 네. 그리고 지금 불출마하겠다고 한 지 몇 달 안 됐는데 갑자기 그걸 번복하고 나오려면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럴 거리가 없고 실제로 당이 굉장히 지금 위기에 있어서 임종석 전 실장밖에 없다라고 하면 나올 수 있는 또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설득하지 않는 한 네. 나가지는 문재인 좀 대통령이 까지는 가야 설득하지 된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않나. 네. 지금 한 분 한 분 얘기를 해가고 있는데 그 경기도 김포가 현재 지역구인 김두관 의원은 다시 이제 경남으로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네. 경남으로 내려가고요. 이것도 좀 의미 있는 게 있는 게요. 네. 원래 이분이 나가는 걸 좀 거부했었죠. 지도부에서 나가라고 그렇게 경남을 가라. 경남의 얼굴이 되어달라라고 했는데 내가 김포를 어떻게 버리겠냐. 네네. 이렇게 했었는데 나가라고 한 이유가 어제
전현직 의원들 상대로 민주당에서 교육 연수가 있었거든요. 그때 이해찬 대표가 따로 불러서 나가달라 이랬는데 사실상 압박이죠. 네. 감히 대표가 대표가 불러서. 나가라고 했는데 안 나갈 것이냐라는 네. 느낌이 있었고요. 그래서 오늘 바로 김두관 의원이 수락을 해서 양산을 해 나올 것 같습니다. 양산을 해. 네. 그래서 불경의 선거를 다 책임지겠다는 느낌으로 출마를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가기 싫어할 이유가 있나요? 원래 쭉 경남지사도 했었고. 왜냐하면 김포에서 지금 초선 의원이었고 그 경남지사를 했을 때 행안부 장관하고 뭔가 안 좋게 됐었잖아요. 그때 네네. 정치권에서 그런 상황에서 다시 또 내려간다는 게 음. 부담스럽기도 하고 또 양산일이 보통 지역이 아니거든요. 네, 거기에 문재인 대통령 사저가 있어서 굉장히 상징적인 곳이고 경남이 좀 험지기도 한데 저는 이게 또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 게 네. 이제 이분이 그래도 대권 주자로 바라볼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렇죠. 여기서 승리를 네. 이끌면 거기다 뭐 당대표로도 출마할 수 있는 자격도 생기고 뭐 여러모로 이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예. 그런데 개인 입장에서 보면 왔다 굉장히 갔다 하는 힘들죠. 모습도 예. 그렇고 김포 그럼 유권자들한테 좀 김포는 뭐 미안하고 하는 것이냐, 우리를 네, 이용했냐, 뭐 이렇게 반응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이건 저의 생각이자 또 취재입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경남에는 김두관 의원, 또 부산에는 김영춘 전 장관 이런 식으로 민주당이 굉장히 정교하게 지역마다 한 명씩 이렇게 짜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한국당 PK, TK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홍준표 전 대표 아니 왜 나는 고향 못 나가게 하느냐 굉장히 불만 섞인 얘기를 거의 울부짖고 계세요 이분이. 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아직 정리가 안 됐습니다. 네. 뭐 홍준표 전 대표를 간판으로 내세워야 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말도 있지만 뭐 크게 근거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그 PK에 나가겠다는 홍준표 전 대표에 대해서 당내에서는 상당히 불만이 원래 높았습니다. 네네. 조혜진 예비후보 같은 경우는 대놓고 저격까지 하고 소란스러웠는데 지도부도 수도권 출마를 강권했는데도 굳이 네. 고향에 다시 내려가겠다는 홍 전 대표에게 굉장히 실망감을 금치 못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컷오프가 될 수 있다 이런 설까지 나왔잖아요. 그래서 정해진 것은 아직 없다고 할 수 있고요. 네. 다만 만약에 정말로 김두관 의원이 내려간다면 홍준표 의원이 머무르는 것도 어느 정도의 설득력을 얻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네. 그러니까 홍준표 전 대표는 내가 그동안 뭐 그 동대문 등등해서 서울에서 어렵게 했는데 험지만 다녔다는 이번에는 거죠. 고향 쪽에 한번 가보겠다 억울하다 이런 입장인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부는 그래도 전 당대표가 희생해야 된다 이런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으로 다시 가볼까요?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네. 정봉주 전 의원 그리고 오늘 불출마를 선언한 네. 문희상 의장 아들 문석균 씨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참 의견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먼저 네. 김의겸 전 대변인, 정봉주 전 의원은 어떤 분위기입니까? 지금 당내에서? 얘기를 들어보면요, 굉장히 네. 부담스러워하더라고요. 당내에서. 네. 왜냐하면 좀 논란거리도 있고 이게 어떻게든 선거의 악재로 작용할 수가 있잖아요. 상대방에서도 뭐 저 분은 나중에 성추행 의혹으로 재판까지 받았어, 아니면 부동산 투기 의혹 활용할 수 네, 있으니까.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또 개인의 자유니까 네네. 거기서 당에서 너 나가지 마세요 이렇게 말할 수도 없으니까 네. 약간 알아서 좀 거치 좀 준비해주지 않겠니? 라는 네. 느낌으로 좀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계속 지금 김의겸 전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듣기로는 공관위 차원에서 넘어갔고요. 검증이. 검증이 예, 넘어갔고요. 그냥 검증이 지금 한 3번째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넘어갔고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지도부하고 얘기를 해보겠다라고 하니까 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석균 씨 불출마 예상하셨어요? 어떠셨어요? 분위기가 조금 있었나요? 오늘 나올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김혜영 최고위원도 이분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었죠. 네. 김성환 당대표 비서실장도 그런 우려를 전달했다고 했고 서른 최고위원도 안 된다 결단해라 이렇게 해서 오후쯤에 나오지 않겠냐 했는데 진짜 나왔더라고요. 네, 불출마를. 예. 네. 그런데 할 수밖에 없긴 하죠. 왜냐하면 명분이 좀 없습니다. 이분은 네. 의혹도 계속 제기가 되고 있고요. 언제까지 또 의혹이 나올지는 모르니까. 예. 야당으로서는 환영하죠. 이제 이런 논란의 인사가 뭐 나와주면 빠르게 정리가 야당은, 됐습니다. 네, 이제 끝났습니다. 엑스맨 활용. 네. 네. 이용주 의원 얘기 잠깐 해볼까요? 무소속인데요. 전남 여수가 지역구예요. 네. 민주평화당에서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있었는데 최근에 민주당 입당 선언을 했어요. 근데 민주당은 처음 들어보는데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하죠. 네. 어제 가장 황당했고요. 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분이 윤창호법을 발의를 오케이를 했다가 바로 음주운전으로 이렇게 구설수를 많으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네. 어제 그렇죠, 파란 맞아요. 옷을 입지 못해서 아쉽다 이런 정도까지 하면서 선언을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무슨 소리냐.
우리랑 조율도 없었다. 네. 우리 모르는 일이다. 그래서 서로 맞지 않는 말을 했는데요. 저는 그 배경에 이분이 대한신당으로 가지 않고 민주평화당에서 무소속으로 나왔을 때 언젠가는 그냥 민주당 가고 싶다라는 얘기를 할 것 같다고 했는데 네네. 그게 시간차였고 어제 그래서 그걸 한 거였죠. 네네. 왜냐면 지금 호남에서 상황이 민주평화당하고 대한신당은 지금 지지율이 정말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위기감이 있고 그래서 무소속으로 나가든지 아니면 민주당에 들어가야 되지 하는데 근데 민주당과 네. 전혀 얘기가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어느 정도 좀 얘기를 저는 했었어야 그래서 되는 거 그것도 아닌가요? 좀 이상한 게요. 보통 조율이 네. 있고 물밑 작업이 있거든요. 근데 보통, 서로가 네. 서로가라기보다는 당에서 그런 적 없다라고 너무 완강하게 부인하니까 딱 잘라 말하는 분위기였어요. 예, 좀. 딱 잘라게 네. 말하는 분위기였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언론 플레이를 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하는데 그래서 오늘 그 범인을 찾아내려고 했다가 실패했어요. 범인을 네, 찾아내려. 도대체 누구와 얘기를 했던 것인가 네. 했는데 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의도 여성시대 오늘 또 숨가쁘게 여러 사람에 대해서 취재를 해주신 네. 한겨레 정유경 기자 그리고 서울신문 김진아 기자였습니다. 설 잘 쉬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고맙습니다. 받으십시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